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랙제이드 3세대, 블랙제이드 1세대, 2세대, 3세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왔어요. 뭐 중간에 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막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이 제 손안에 딱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딴 여기 편집하면은 그럴 감쪽같이 나와요. 가방을 우리 이제 캐리백이라고 하죠. 캐리백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사실 어떤 제품이든 옷도 자기 핏에 딱 맞춰야 이쁜 것처럼 헐렁하면 좀 안 이쁘죠. 그죠? 내게 아닌 것 같은데 중요시하면 제품을 촬영했을 때나 리뷰를 했을 때는 이쁘게 보이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아니 빤스를 샀는데 빤스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격 수용을 해서 일반 우리 오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백패킹 다니는 사람들은 가방 안에다 배낭 안에다 쏙 넣고 다녀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가방 하나를 캐리백 하나를 더 드립니다. 백패킹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롤백 방식의 우리 블랙세대 1세대에 적용됐던 방수백 방식의 백을 하나 더 제공을 해볼 때까지 전부 다 수납이 됩니다. 야광, 그죠? 이게 이제 축광이라고 루미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두꺼운 스키 장갑,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쉽게 열 수 있게끔 트의 모든 지퍼에는 이렇게 야광 지퍼 풀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시고 깔끔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쁘게 접고 이쁘게 패킹하고 하시는데 급하게 철수할 수도 있고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빨리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개고 있습니까? 그때는 때려 담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아니 뭐 접지 마. 지금 내가 추워 죽겠는데 접지 마. 넣었어. 끝. 그냥 때려 담으세요. 그냥 때려 담은 상태에서 돌돌돌돌돌 말아주고 버클만 딱 채워주면 이걸 그냥 가방에 얹거나 넣거나 어디다 쉽게 보관하실 수 있고 저희 이제 롤백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가방에 말아가지고 얹는다라는 그 개나리 복짐. 롤백 방식의 가방을 10주년 기념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더 동봉해서 드릴 테니까 이 가방 야 이거 왜 이렇게 크고 안 이뻐 라고 얘기하시면 혼나요. 요거 있어요. 폴대는 저희가 1세대 때는 DAC의 프레스핏이라는 고급형 폴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무게는 약 680g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DAC의 가장 좋다는 폴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는 이 폴대 DAC의 페더라이트 NSL 페더라이트 모델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무려 559g, 그러니까 약 560g이에요. 560g, 680에서 560g, 100g 이상 감량을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무게가 약 400g이 줄어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이 DAC의 페더라이트 NSL 폴대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플라이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1세대 때는 폴리에스테르 테피터라는 그 75데니아의 원단을 사용해서 약 무게는 1kg, 1000g 정도 되는 무게였는데 지금은 나일론 실리콘 가공에 PFA 프리 발수제인 C6 발수제가 포함돼서 여러분의 인체에 어떠한 유해가 없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무해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착하게 만든 원단입니다. 무게는 1000g에서 800g으로 무려 200g. 몇 g? 200g. 이너 텐트예요. 저희 올 캠핑의 정체성, 숨 쉴 수 있는 텐트, 결로 없는 텐트, 쾌적한 텐트, 알러지 없는 텐트. 뭐 천식 있는 분도 캠핑 하셨을 때 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실제 저희가 약 한 8년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호평을 받는 혹평이 아니고 호평. 저희 테크니컬 커튼 TC는 뭐 테트론 그다음에 코튼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TC가 아니에요. 왜? 저희의 노하우가 녹아있고 이런 모든 재료들 안에 저희만의 레시피와 노하우가 녹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해치지 않는 TC. 자, 테크니컬 커튼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누가 테크니컬 커튼 하면 짝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알았어. 400명 들어와 있어? 대박.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도대체 이 테크니컬 커튼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PFOA 프리가 적용됐습니다. 환경 호르몬 프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로코포트 롱텀 TE 블랙제이드에 들어가는 테크니컬 커튼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분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 비가 새요.
기가 샌다는 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을 줄이다 보니까 발수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너 텐트의 발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캠핑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면 조금 늦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어요. 오히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바닥 재질도 무려 내수압을 만까지 끌어올린 우리 나일론 30데니아의 실리콘 가공 원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DAC에 J스테이크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가고 지금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네, 12개를 넣어드리자고 내부 결론을 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12개를 드리면 팩이 모자랍니다. 동급의 타회사 모델로 모자란 부분들은 넣어서 드릴 건데 팩 12개, 제이스테이크 12개와 가이로프 4개가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별매 아닙니다. 다 풀세트 포함이에요. 기어로보트라고 해서 헤드룸 천장에 우리가 이거 메쉬로 계속 걸어가지고 뭐 안경도 놓고 랜턴도 올리고 뭐 잡다하게 올릴 수 있는 기어로보트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풋프린트가 없어요. 풋프린트가 왜 없어요? 풋프린트는 본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체에 부착하는 방식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면 제품이에요. 캔버스 제품이에요. 만약에 풋프린트와 본체를 항상 결합시켜 놨을 때 사실 면에 우리 캔버스 재질에 이 바닥에 들어온 흙들이 묻으면 잘 안 닦일 수 있어요. 면티에 김치국물 묻는 거랑 텐트는 그래도 좀 잘 닦이죠. 면티는 안 닦여요. 똑같습니다. 오염이 됐을 때 사실 세탁하기, 그래서 면 텐트에 발수 가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제품의 방향성은 조금 흙이 묻어서 덜 지워지더라도 내가 숨 쉬었을 때 나쁜 물질을 들여 마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거의 반 이상 살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랙제이드 3세대는 플라이, 이너텐트, 풋프린트 전부 PFOA 프리입니다. PFOA 프리를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10주년 기념판 블랙제이드 한번 설치를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풍동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모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블랙제이드는 풍동실험실에서 풍동실험까지 마친 검증된 모델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풍광이 좋은 데 와서 사진 찍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실제 필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재현을 해서, 지금 공간이 좀 많이 좁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각이라서 크게 보이는데 사실 여기가 뭐 한 4m, 여기는 한 3m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상황이라서 텐트가 분명히 기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묶어놨어요, 풋프린트를. 바람이 여기서 일로 분다 그러면 이쪽부터 먼저 박아 두시는 게 좋은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이었어요. 팩고리가 고정이었어요. 단점이 밑에 만약에 돌이 있으면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 금속 재질, 저희는 플라스틱 재질 사용 안 합니다. 아일렛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일렛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일렛은 쫓아오지를 못해요, 이 기능을. 그래서 저는 아일렛을 쓰지 않고 저희만의 부품을 쓰는데, 이게 단점이 팩고리가 고정이다. 3세대는 똑같은 스틸의 고정형이지만 이렇게 가이로프 조절이 가능해요.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싹 당기면 돼요. 그러면 팩고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당겨놓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 찢어져요. 모든 텐트가 다, 이거 말고도 다 똑같아. 당겨놓고 팩 박지 마. 끈을 최대한 길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텐트가 움직이지 않게만, 지금 각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설치한 다음에 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수평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당겨 놓은 상태에서 폴대를 탑재를 해서 걸어주면 거기서 틀어진 상태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끈을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면 텐트는 그 자리에서 지형에 맞게끔 내려앉으면서 자리를 잡아요. 오케이? 텐트 스커트 뜬다고 하시는 분들 100%입니다. 여러분 설치와 해체까지 이따 한번 보세요. 왜 명품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폴대는 DAC의 페더라이트 NSL 최고급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폴대 무게는 559g이에요. 3인용 텐트예요. 2인용이 아니에요. 3인용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559g으로 이 큰
면을 지탱하는 걸 한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꼽으면 캡니니, 하나씩 꼽고 있으면 캡니니, 이렇게 해서 어리버리 꼽고 있으면 캡니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폴대를 조립한다. 자, 그런데 내가 키가 160이 안 돼. 둘이 합쳐 160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160이 안 되면, 자, 제가 180인데 160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손에 들면 이러죠. 이렇게 올리면 돼요. 다 맞았는지, 다 결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해체할 때 이거를 한마디씩 뽑아가지고 접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캠핑 10년 했다는 사람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고무줄 오면서 늘어납니다. 어떻게 접냐?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게 DAC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텐트 한 동 폴대 피고 접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이게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반 접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펴주세요. 폴대를 결합을 해주면 1세대, 2세대, 3세대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스위블 허브라는, 이 스위블 허브는 폴대를 잡아주고 텐트 설치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결합 구조물이에요. 이 스위블 허브 밑에 H클립을 끼워서 텐트를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스위블 허브가 아니고 허브 링 방식도 있어요.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아요. 폴대 두 개를 하나로 누가 잡아주는 착한 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신 잡고 있는 건데, 1세대와 달라진 점은, 1세대는 이 위에 자세히 보시면 홀더 부분에 있어요. 1세대는 이 홀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치폴을 꽂고 약간 움직이는, 그래서 2세대 때는 이 홀더를 만들고 리치폴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링이 들어갑니다. 스토퍼가. 그래서 딱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리치폴이 짝수일 때만 가능해요. 리치폴이 홀수면요, 중간 마디에 링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설치 다 해놓고 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옆으로 움직이는 건 없기 때문에 쿠로 잡아주는 방식인데, 홀더에 꼽는 방식으로 바꿔진 거고, 1세대는 요 스위블 허브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스위블 허브는 한쪽으로 꺾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러져요. 2세대, 3세대는 이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블 허브 밑에 보면은 그 홈이 파져 있고요. 여기 H클립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딱 결합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텐트들 보면 똑같은 스위블 방식이나 허브 방식을 쓰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해요. 그럼 바보예요. 왜 그렇게 해? 이 친구가 진짜 한 명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꼽아 볼게요. 꼽았죠? 꼽았어요? 그죠? 그럼 이쪽도, 지금 제가 빨리 하려면 빨리 하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쪽도 잘 보세요. 꼽았어요. 그죠? 저 잘 보세요. 꼽았어요. 제가 허리를 굽히거나 앉거나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끝에를 꼽고, 그러면 풀대가 지들끼리 막 움직여요. 여기 꼽으면 저기 빠지고. 아일렛, 그렇죠. 이 친구는요, 한 번 꼽히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 친구는 한 번 꼽히면 반대로 힘을 가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폴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하지만 내가 반대로 힘을 주면 바로 빠집니다. 꼽을 때는 갖다 대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결합 구조 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일렛은 이 기능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부품을 고수하는 이유예요. 굉장히 편해요. 꼽아놓고 저쪽 꼽으려고 하면 이쪽 빠지고, 이쪽 꼽으려고 하면 이쪽 빠지고, 난리가 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셨죠? 가운데 연결하고 네 군데를 꼽으면서 이 친구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끝. 리치폴도 철하락 대충, 이쯤이 가운데다 하고 이쪽에다가 톡 하고 꼽아주세요. 1세대는 이렇게 뚝 잡아주면 좋은데 잡아주질 못해서 플라이에다 먼저 연결하고 플라이를 얻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근데 2세대부터는 이런 홀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빨라져. 걸어주세요. 하나, 둘, 한쪽에 3개씩 있습니다. 올 캠핑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허그 클립에 있어요. 이 허그 클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클립 방식이 아니에요. 보통 클립 방식은 잡고 꼽고 힘을 줘서 제껴서 빼는 방식인데, 저희는 트위스트 방식,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설치와 해체를 한 손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시려 죽겠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제끼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잡고. 저희는
비틀어주면 그냥 끝나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 허그 클립은 그렇죠. 앞에 보시면 우리 또 H 클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꼽아주시면 돼요. 길이를 맞추려고 안 맞춰도 이게 꼽으면 자동으로 가운데로 지가 맞아요. 뜨죠? 텐트가 분명히 기울어질 거예요. 뜨죠? 왜?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지면에 있기 때문에 또 당겨주면 되는 거죠. 당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들을 보셨을 때는 팩 뽑은 모습은 아무데도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멋진 풍경에서 다리미로 데리고 포토샵한 사진만 봤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개발시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거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그거예요. 저희는 다 보여드려요. 안 이쁜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제대로 안 된 사진도 보여드리고 제대로 안 된 영상도 공개를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자신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블랙제이드는 사실 패밀리 텐트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쓰셔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주무셔 보시면 결로가 없어요. 젖는 게 안에 물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뽀송뽀송합니다. 맞죠? 사용해 보신 분들 좀 댓글 주세요. 맞죠? 결로가 없습니다. 수면 품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돈 주고라도 그런 수면 품질을 여러분들이 캠핑 가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너 텐트로 치면 얘가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1세대부터 2세대까지 3세대까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방식은 볼 커넥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뚝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빼서 꼽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쓰시는 분들, 특히 엄마들, 우리 미즈 캠퍼분들, 제가 마음에 마상 입으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엄마들 이렇게 왜 안 접어 쓰세요? 아니, 엄마가 애들 생각해가지고 애들 눈 찔려요. 정확히 애들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후기 사진 보면 이너 텐트만 딸랑 쳐놓고 이거 안 접는단 말이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거 아이들 생각해서 꼭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접어서 사용하시길. 이너만 쓰실 때는. 밑에 1세대하고 다른 점은 1세대 라인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풋프린트가 밖으로 많이 삐져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풋프린트는 안으로 좀 집어넣고요. 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안이 되게 이뻐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줌으로 혹시 여기 좀 당겨주세요. 안에가 바닥이 밝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네, 바닥도 좋아졌고 봉제 마감을 하지 않고 웨빙만 박아요. 사실 이게 힘을 되게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트를 사용하시다가 AS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입체감 있게 힘을 분산시키는, 이거 다 나중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야 되는, 2번 해야 돼요. 만들어서 웨빙을 박은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위에서 붙여가지고 같이 붙이는 그런 접합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요. 불량률도 높고. 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쪽에 장력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웨빙만 박아주면 이쪽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확대돼요? 보이고 있죠? 여기만 만약에 웨빙을 박아주면 여기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퍼가 여기서 걸려요. 지퍼가 집에 탁 하고 걸려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힘을 옆으로 분산시켜주면서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건 1세대부터 적용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올캠핑이 추구하는 테크니컬 커튼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 텐트들은 너무 얇아서 밤에, 낮에 옷 갈아입거나 빤스만 입고 잘 때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메쉬는 덥다고 플라이 못 그죠? 벗기면 메쉬는 다 보이고, 일반 우리 하얗게 돼가지고 얇은 원단들 너무 얇아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런 원단을 쓰겠어요? 경량성과 속건성 때문에 그래요. 결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테크니컬 커트는 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빨간 팬티를 입었는지 망사 팬티를 입었는지는 몰라요.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800g이에요. 물론 800g이면 많이 초경량은 아니에요. 더 가벼운 제품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는 무엇이냐?
캠핑을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사실 백패킹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저는 주로 오토 캠핑, 패밀리 캠핑을 다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게의 장점은 있지만 무게 빼곤 전부 다 단점이에요. 투과성, 햇빛 투과성 떨어지죠. 자외선 투과율 높아지죠. 그죠? 내구성 떨어지죠. 가벼운 거 빼고는 아무 장점이 없어요. 백패킹에서는 가벼운 게 장땡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지만 오토 캠핑에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사실 저는 이런 차광성이라든지 그죠? 내구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장일단이 있다. 800g이면 무겁진 않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200g이 가벼워졌습니다. 200g 가벼워졌으면 200ml 우유 하나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맥주 반 캔 갖고 갈 수 있어요. 산에.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를 설치를 한번 딱 펴보시면 자,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 지퍼. 저희 자, 올캠핑의 자랑 방수 지퍼예요. 지퍼 덮개를 없애는 것도 기술인 거고. 그죠? 그러면은 지퍼 덮개 있는 방식이 좋으면 다 그걸로 가지. 왜 방수 지퍼? 방수 지퍼 비싸거든요. 확실히 지퍼 덮개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만 찾으시면 돼요. 문만. 문을 안쪽에서 넣어요. 손을 넣어요. 그럼 이 끝에 뭐가 하나 만져져요. 끝에 뭐예요? 볼 커넥터가 달려 있어요. 뚝, 뚝, 뚝 꼽아주면 돼요. 제낄 때는, 뺄 때는 비틀어요. 비틀면 뚝 빠져요. 그리고 꼽을 때는 이러면 돼요. 끝. 문 지퍼 끝쪽 안쪽에 볼 커넥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제가 안 뒤집었어요. 안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떴는지 깜는지 모르지. 눈을 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럼 플라이 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팩다운을 안 하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어디다 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거냐? 텐트를 들고 텐트 폴대에다 걸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스토퍼와 라인락을 쭉 당겨주면 이렇게 각이 잡혀요. 풀 때는 얘를 들어주면 돼요. 든 상태에서 당겨주면 쭉 올라옵니다. 사실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바람에도 약하고요. 그죠?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때 정석은 팩에다 걸어주세요. 팩에다 걸어준 상태에서 다 건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정석은요 팩에다가 걸어주고요. 네, 이래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너 텐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플라이가 씌워지고 서로 고정이 되면서 이너 텐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굉장히 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에 통풍성이 좋아지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 환기가 잘 되는 거죠. 폴대에다 걸어주면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최대한 각도 그렇고 바람에도 좀 취약할 수 있고 해서 네 군데를 다 건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걸자마자 당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이쪽 꼬리가 있고 이쪽 꼬리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갖다 다 이렇게 팍가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이쪽으로 다닐 거냐 이쪽으로 갖다가 정하시고 그쪽 내가 안 다니는 쪽에다 팩을 박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전히 당겨가지고 이렇게 박지 마시라고요. 박으시고 스티링을 당겨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좀 쫙쫙. 자, 됐다. 됐어. 이렇게 장갑을 꼈다고 쳤을 때 여기다 걸어가지고 당기면 한 번에 쭉 올라. 이거 여러분 아까 방수 지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지퍼 레인 커버가 있으면 이걸 절대 못해요. 한 손으로 절대 못해요. 레인 커버가 걸려서 씹혀요. 그래서 방수 지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닫을 때도 오케이. 끝. 여기 뭐 눈 쌓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눈 쌓인다. 여기가 눈이 안 무너져요. 여기 백날 눈 쌓여도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방식이에요. 요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이격거리가 중요해요. 요 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걸 대충 쳐요. 그러면 여기가 축 쳐져요. 밤에 젖어가지고. 나일론은 그 특성이에요. 이슬 맞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얘가 축 쳐져가지고 스킨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결로 나가지고 이너테도 젖어서 난리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침낭이고 뭐고 싹 다 젖어 있습니다. 머리도 젖어 있고 발도 젖어 있고 막 축축하고 꿉꿉하고 아침에 아니 산속에 힐링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그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이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 백패킹 하시면은 데크나 이런 거 하실 때 사실 팩다운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걸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당길 때는 그냥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격거리는 최소 확보가 돼요. 이 상태에서 풀 때는 제껴가지고 올려주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팩다운을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 확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텐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려옵니다. 땅에 맞아요. 튀어요. 어디로? 안으로 튀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옆에서 봐주세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걸레바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 면에 흙탕물이 튀면 잘 안 지워져요. 그럼 나중에 거기가 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잘 닦인단 말이에요. 실리콘 가공이 돼 있어서 잘 닦여요. 물론 테프론보다는 안 닦여요. 저희는 원단을 아낌없이 가감하게 그냥 넣습니다. 그럼 저희는 220 넣는 거예요. 220 넣고, 이것도 제가 낮춰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낮추면 각 잡긴 더 좋아요. 사실 낮추면 더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걸레바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타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튀어요. 그거를 최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요. 블랙제드 2세대는 폭이 좁기 때문에 괜찮아요. 없어도 되는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80cm예요.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비 왔을 때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람 불 때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팩고리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요게 사실 좀 저는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이게 리플렉터라고 하는 로코포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리플렉터 반사 재질의 반사띠인데, 이 반사 웨빙이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웨빙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이 제품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간의 시인성이 분명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벤틸레이션하고 이쪽에, 왜? 우리가 노지에 가가지고, 넓은 노지에 가가지고 캠핑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하시고서는 사실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종종 있거든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캠핑장에서 음주하시고 돌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리플렉터를 좀 굳이 비싸고 무게가 포기가 되지만, 무게가 올라가지만 적용을 시키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오래 가요. 문제는 얘는 우리가 가이로프를 묶어 놓거든요. 그죠? 묶어 놓고 자주 쓰기 때문에 나중에 쓰시다 보면 이 반사 재질이, 형광물질들이 좀 떨어져요. 쓰다 보면. 그래서 좀 비기 싫게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 박아 놓고, 자리 잡고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너무 당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 정도. 전에는 저희가 풋프린트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 친구도 같이 해줬었어야 돼요. 사실 이 친구를 이 밑에다 꼽아가지고 같이 걸어줬단 말이에요.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굳이 안 하셔도 잡고 있으니까. 이 안에 떡볶이 구이 보이시죠? 여기 단추. 이 단추하고 이너 텐트의 오링하고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굳이 팩다운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쉘터 모드로 쓰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용도로 쓰실 때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전에는 이거였지만 지금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면서 조절이 돼요. 당기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두면 감기고. 그래서 요 팩고리로 조절할 수 있다. 근데 팩고리를 너무 뒤로 빼면 요 끈 길이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일단 어두워요. 그러니까 막 밝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있으니까 낮잠 자는데 눈뽕 맞을 만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옆에. 아까 해 보이셨죠? 지금 이 정도. 제가 지금 창도 다 닫아 볼게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전고. 자, 제가 양반다리 할게요. 자, 이 정도. 여기가 헤드룸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어졌어요. 위에가 1세대보다 이렇게 약간 넓어졌어요. 이 정도. 벽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오면 지금 한 이 정도가 발이 여기 딱 이렇게 닿았을 때 이 정도가 지금 180이야. 머리를 들었을 때 이게 닿으면 안 돼, 벽에. 왜? 결로에 잔뜩 원단이 적셔져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젖어버린다고, 잘 때. 이게 닿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각을 높게 세웠더니, 나 누워서 얘기하네? 누워서 얘기 편하다. 각을 높게 세웠더니 텐트 위 헤드룸이 1세대 때는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경사급격하게 가서 이번에는 좀 완만하게 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드룸이 약간 넓어졌어요. 너무 산처럼 뾰족하게 나와서 옆으로 확장하면서 진짜 안에 여러분들 눈뽕 없어요. 차광이 좋아요. 일단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텐트가 색깔이 밝지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늑해요.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라. 백자민이 지금 허리 아파 죽으려 그래. 이걸 흔들려서. 아, 그래? 네가 그 얼만큼 우리 백자민님이 이쁘게 그 찍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판매율이 달라진다. 가격이 달라져요. 이거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텐트들은 나올 때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는데 저희는 진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텐트보다 높아요. 이거
지금 제가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당기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떤 텐트,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 중인 3인용 텐트 어떤 텐트보다 출입부 높아요. 높고, 지상고, 그죠? 전고 높고, 헤드룸 좋고, 일단 뭐 폴대도 명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도 막 이제 끝판왕으로 갖고, 이제 우리 느낌 알잖아. 볼 커넥터. 딱딱, 끝. 자, 몰백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아니 뭐 접지 마. 지금 내가 추워 죽겠는데. 자, 내가 한겨울에 지금 반팔 입고 추워 죽겠다. 그지? 접지 마. 넣었어. 끝. 뭐 이렇게 하면 빠지죠. 자, 얘 풀러주세요. 야, 우리는 한 번에 2개씩 뺐어. 야! 불났어요. 산불. 두 손으로 한 번에 2개씩.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우리밖에 없다. 아, 이거 허그 클립은 저희 협력사들만 써요. 다른 데들은 이거 잡고 제끼요. 아니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하죠. 저희는 그냥 두 손으로 2개씩, 한 번에 2개씩. 자, 끝. 저기 안 했네? 끝. 제가 지금 허리에 좀 힘을 빡 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도 끝. 얘 빼고, 접고, 여기에서 지금 바람 불죠? 그러면 바람 부는 상태에서 이 친구만 바로 허거클립만 제거하면 텐트는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철수하는지 잘 보세요. 시간 제도 좋아요. 자. 야, 이거 너무 내가 극적으로 보여줬나? 보셨어요? 철수하는 거? 야, 이거 영상 나가면 대박이겠지. 아, 내가 너무 힘줘서 했나? 사실 이렇게 세게 할 이유는 없었는데. 보셨어요? 끝! 풋프린트랑 그 이너 텐트랑 좀 분리를 할게요. 여기에 오링하고 토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언제 이거, 그죠? 접고 있어. 이렇게 그냥 때려 넣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때려 넣으세요. 이 상태에서 벨크로 붙여주고, 자, 뚫뚫 바람 빼세요. 자, 이렇게. 끝. 이러고 가면 돼. 개나리 복짐. 이러고 가면 돼. 그죠? 요 2개 다 드릴게요. 당연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이제 10년 됐어요. 2012년도에 창업을 해서 벨텐트로 시작을 해서, 리버돔, 메가돔 쉘터, 로코 캔버스, 로코 라찌, 로코 포트, 블랙제이드, 라찌 투룸, 로코 포트 롱텀 TE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블랙제이드는 사실 경량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사실 저와 함께 늙어가는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벨텐트를 만들었던 이유가 겨울에 장박하려고 만들었었고, 쉘터, 메가돔 쉘터, 로코포트 만든 거는 사실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이 제품은 중년이 되어버린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둘이 여행 다니기 좋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었는데 3인용 만들었다가 2인용 만들었다가 다시 3인용으로 왔습니다. 해보니까 2인용도 좋고 3인용도 좋고 자기 필요에 따라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동안 했던 많은 기술의 노하우들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헤드룸을 좀 넓혀가지고 좀 안에를 좀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질이랑 원단이나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유해성을 조금 제거를 한다든지, 폴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벼우면서 강성은 확보하면서 가볍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올해 11월 15일 날이 출시일이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3개월 동안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에서야 2번째 샘플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샘플은 제가 지난달에 공개를 드렸고,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됐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샘플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고, 올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셨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진행이 됐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샘플을 소개시켜서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1년 동안 단 한 분도 중도 하차나 취소, 컴플레인 없이 문의조차도 없었어요.
예, 그런 대기록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내년 4월 20일 출시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 샘플링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남은 과정들이 이렇게 방송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이제 이 친구하고 함께 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고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런 적용들이 제대로 기능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 실험들이 남아요. 진짜 믿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제품으로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잔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차 남아 있고요. 뭐 굳이 제가 뭐 빠르게 뭐 서둘러서 판매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판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제품 만드는 데 내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죠. 제가 10년 동안 제가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